안녕하세요. 최신 보팅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는 보팅 뉴스의 마린박사입니다. 바다에서 적용되는 보팅과 관련된 법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상위법인 선박법이나 선박안전법, 그리고 선박직원법, 회사안전법 등 수많은 선박과 해양에 관련된 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사업적으로 다가가면 유람선과 여객선에 관련된 수선 및 도선사업법, 그리고 요트 대업에 관련된 마리나 항만 및 조성에 관한 법률, 택시관리 및 육성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레저 목적의 보팅 활동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 바로 수상레저 안전법이죠. 그래서 보팅이라면 수상레저 안전법의 개정 소식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개정된 수상레저 안전법, 첫째, 조정면허나 요트 면허를 취득하면 7년마다 경신교육을 받아야 되죠. 안 들으면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다시 취득하려면 필기, 실기, 수상안전교육 3시간 이수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됐지만 2020년 2월 28일 이후로 갱신기간을 놓쳐도 취소되지 않고요, 정지가 되고 아무 때나 수상안전교육 3시간만 이수하면 다시 면허가 살아나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대신에 면허가 정지되면 반드시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데요, 미반납 시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되니 정지된다면 바로 반납을 하거나 분실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부력이 높은 구명 슈트를 구명조끼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죠, 오래전부터. 근데 연구 결과 이 구명 슈트는 부력이 아무리 높아도 구명조끼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결국에 인정하지 않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이용할 경우는 보드리시라는 것을 착용하는 게 필수가 유지가 되고요, 이번 개정안 중에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한 뒤에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게 누구든지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제트서프라고 해서 동력이 달린 서프보드예요. 타던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처벌 대상자였거든요. 기존 법에서 명시한 수상레저 기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제트서프라는 기구가. 그래서 처벌조차 할 수 없었던 걸 이제 누구든지라고 개정되면서부터 대상자가 넓어지게 되고 처벌조차 가능하게 된 거죠. 무면허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트서프를 면허가 없이는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트서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죠. 해경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탑승 인원 제한이나 조정자의 교체, 그리고 활동 정지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였어요, 똑같이. 근데 이것도 하려는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권한이 생긴 겁니다. 아무튼 해경의 파워가 세진 것도 확실하고요. 원래 보팅 활동 중에 단속을 하는 주체는 해양경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개정된 법에서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구청장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초수나 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소방구조대한테 적발이 돼도 과태료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된 점을 의미합니다. 다음 개정안은 등록 대상이 아닌 무동력 요트나 윈드서핑이나 카약, 카누 같은 경우는 출발항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수상레저 활동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연해구역 항해 가능한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거나 2대 이상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10해리 이상의 수상레저 활동도 가능하도록 하고요. 카야커나 윈드서핑 타는 사람들이 설마 이거를 10해리 이상 가는데 혼자 탄다? 통신장비 없이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개정안은 별로 달라질 긴 없긴 합니다.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터파크나 그리고 블롭점프, 사람이 뛰어내려서 튕겨서 올라가는 그 놀이기구죠. 블롭점프 기구에서 사망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죠. 사업주한테는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나 감옥에 갈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거든요. 이 사고만큼은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구도 아니었고요, 정해진 안전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처벌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명구조요원도 점프하는 곳에 1명, 그리고 밑에도 1명, 설비 기준도 깐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청탁금지법이나 성폭력 예방법 등 국가에서 직무별로 법정 의무교육이란 게 있거든요. 수상레저 안전검사원만 여기에서 빠져 있었죠. 이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면허 시험 기간에 시험관이나 교육 강사들도 위법 행위 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상레저 안전검사원 1명이 쉽게 안전검사 편의를 봐주어서 검찰 조사까지 진행되어 결국 처벌된 사건 때문에 개정된 법이죠.
사용하지 않는 수상레저 기구의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배가 완전 반파돼 가지고 못 써서 폐선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분실되어서 내 손에 없을 경우 뭐 이럴 때만 가능했죠. 사용하지 않을 때 말소 처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재산세 납부를 일단 안 해도 되죠. 안전검사나 보험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는 팔지 않아도 연구나 전시용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말소 처리하는 방법이 생겨난 거죠. 또 하나 바뀐 법은 말소 신청을 할 때 보통 등록증이랑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됐거든요. 만약에 등록증이 분실해서 없다 그러면 다시 등록증을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제출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등록증이 없거나 등록번호판이 없더라도 사유서 한 장만 딱 쓰면 말소 신청이 가능해졌고, 이게 엄청 절차가 간소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수상레저 기구의 승선 정원이나 항해구역을 변경 시에는 정기검사를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임시검사로도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단 선박의 구조나 장치의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검사 비용이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31만원 정도 하고 임시검사는 한 1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정기검사는 15가지가 있다면 임시검사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검사 절차도 간소화됐고요, 비용도 내려갔고 되게 간편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이 알아야 되는 개정된 법률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수상레저 사업 시에 따로 신고가 필요 없어졌고요,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신고 후에 수리 절차가 사라져서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 사업에 사용한 비상구조선을 구조 목적 외에 영업을 하거나 개인 레저 목적으로 사용해도 벌칙 조항이 생겨났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많은 수상레저 안전법의 개정안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규제를 낮추면서 안전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상레저 활성화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